박희락교수입니다. 휴전협정 이야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아직도 가자지구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아이언돔이라는 무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5월 14일부터 가자지구에 대한 집중적인 공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한 것을 응징하겠다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지하터널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100여 킬로미터 이상을 파괴시켰다고 합니다. 이 하마스의 지하터널은 대피소일 뿐만 아니라 무기 저장 및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지하를 통한 하마스의 적극적인 활동 수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사망자가 200명을 상회하고요. 그리고 수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왕 공격을 시작했기 때문에 최소한 수년 동안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의미 있는 군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적인 피해를 끼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마스는 수천 발, 현재는 한 3천 발 이상이 된다고 그럽니다만 수천 발의 로켓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의 사망자는 10여 명 수준입니다. 그것은 아이언돔이라는 이스라엘의 포탄 및 로켓 요격용 방어망이 하마스의 로켓들을 대부분 공중에서 요격시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 일부에서는 이 아이언돔이 매우 좋은 무기이고 따라서 우리도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언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2007년에 개발에 착수해서 2011년에 배치한 무기입니다. 항공기, 로켓, 포탄을 요격하는 무기고요. 이스라엘은 현재 10개 포대를 확보하고 있고 15개 포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초에 사용된 사례는 2012년 11월인데요. 가자 지역에서 발사된 400개 이상의 로켓 중에서 당시에 85%를 요격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은 그 요격 확률이 더욱 높겠지요.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독자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개발하고 나서 무기가 좋으니까 미국에서 예산 지원을 하면서 기술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 무기는 이스라엘만 쓰는 것이 아니고 아제르바이잔에 수출되었고 인도, 루마니아, 미국 등에서도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 하마스가 수천 발의 로켓포를 사용을 해서 이스라엘의 인구 밀집 지역을 공격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90% 이상을 요격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이 무기의 위력이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미사일은 매우 비싼 겁니다. 미사일 한 발 값이 4만 내지 8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 또는 9천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1개 포대를 구비하고자 하면 약 5천만 달러, 즉 56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개 포대면 6조 원이 소요되는 편이죠. 근데 사실은 로켓탄은 매우 싸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비하면 너무 비싼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명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될 수는 없죠. 이 아이언돔의 구매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수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을 받고 나서 이를 통해서 서울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제안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수많은 장사정포를 서울을 향해서 발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결론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쌌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같이 대량의 장사정포를 쏘는 데는 효과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은 한국형 아이언돔을 자체 개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그래서 현재는 2030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언돔의 성능이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막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욱 근본적인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입니다. 아이언돔은 핵미사일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미사일은 방어하지 않는 채 북한의 포탄을 막는 것은 저는 암은 놔둔 채 작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아이언돔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탄도미사일 방어, Ballistic Missile Defense, BMD라고 그럽니다만 이것을 거의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이언돔까지 개발을 해서 미사일뿐만 아니라
포탄, 로켓탄으로부터도 이스라엘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핵무기에 의한 피해는 북한 장사정포에 의한 인명피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 핵미사일 방어가 완벽한 상태에서 아이언돔을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이언돔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저는 선호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사진이 히로시마에서 핵폭발 있고 난 이후의 사진입니다. 포탄이나 로켓단이 이렇게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는 없죠. 이게 바로 핵무기의 위력입니다. 서울에 핵무기가 떨어졌을 경우에 얼마 정도 피해가 발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90년대에 한번 미국에서 모의해 본 건데요. 15KT라는 작은 핵무기가 떨어졌을 경우에도 바로 40만 정도가 죽고 전체적으로 한 120만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200킬로톤 정도 위력의 수소폭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터지면 저는 수백만 명이 바로 사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방어는 등한시한 채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위협을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선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의 BMD를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하층 방어는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구매해서 2015년에 배치해서 담당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층과 하층 사이를 커버할 수 있도록 데이비드 슬링이라는 요격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탄도미사일 이외에 항공기와 순항미사일도 요격이 가능한데요. 사거리가 70 내지 250km이고 이 또한 2016년부터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더욱 먼저 개발한 것이 상층 방어 무기인데요. 이것은 1990년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로2를 2000년에 배치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90 내지 150km의 사거리를 갖고 있고 고도는 50 내지 60km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사드하고 비슷한 위력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모자란다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은 상층 방어를 또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에로3인데요. 2017년부터 배치했습니다. 이 사거리나 고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에로2보다 사거리가 길고 또 고도는 100km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사중이라고 할 수 있는 철저한 BMD 체계를 구축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 위에 포탄과 로켓까지도 요격 가능한 아이언돔을 개발 및 배치한 것이지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BMD를 먼저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BMD 체계를 구축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스라엘에서의 아이언돔의 역할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이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요격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우선 상층 방어의 경우 현재 한국에 미군 사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한국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 지역만 커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드 1, 2개 포대를 추가로 구매해서 상층 방어를 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팩2, 팩3로 구성된 8개 포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서는 전국의 주요 도시를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국 주요 도시 방어가 가능하도록 팩3를 추가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들을 도시 주변에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자체적으로 MSAM, LSAM을 개발을 해서 미사일을 요격한다고 하는 건데요. 이에 대한 성능이 과연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저는 냉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을 재정립해서 신뢰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또는 일본과의 기술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북한의 장사정포나 로켓탄에 대한 방어체계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대규모 포탄이 날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 값싸게 막을 수 있는 자체적인 기술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둬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추가하면 국민들께서는 비핵 포탄, 핵무기가 아닌 포탄이나 로켓탄에 대해서는 크게 공포를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우리 아파트나 건물이 매우 견고하게 짓고 있기 때문에 옆에 포탄이 떨어져도 사실 파편이 그 벽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포탄이 떨어지면 상당한 공포심을 가질 수가 있지만 실제 사상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포탄에 대한 피해는 어느 정도 계산된 위험으로 간주하면서 수용을 하고 북핵 미사일 방어에
최우선적인 중점을 두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사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청과 어느 구청의 건물입니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북한과 휴전 상태이고 서울이 40km밖에 휴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고 북한의 수만 문의 장사정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공공건물을 유리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상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우리 스스로 부끄럽게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안보 태세를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시청을 유리로 지었는데 더 이상 물어볼 게 뭐가 있느냐. 저는 우리들의 정신 자세부터 먼저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하마스 폭격과 관련해서 우리는 좀 느낄 게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암탉을 저는 느끼게 합니다. 그 암탉과 같은 결연한 마음이 이스라엘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욕하든 나는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을 지키겠다는 이러한 결연한 자세를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한테 착하게 보이고 남한테 평화스럽게 보이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적의 의도는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하마스가 로켓 포탄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쏜다는 생각하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협정 같은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폐기할 수 있으니까요. 오로지 적의 능력을 제거하거나 적의 능력을 압도할 수 있는 국방력이 평화유지 방법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반성할 게 많죠. 특히 현 정부는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면서 북핵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 모두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진보 성향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이 어떻게 동족인 남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거냐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람들 말이 틀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천진한 믿음으로 북핵에 대비하지 않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면 너무 부끄럽게 느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현 상황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대체 없이 다른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암에 걸렸는데 손에 난 상처 치료에 급급한 사람과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되기 위해서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되고 특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보와 국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치인들이 안보와 국방에 대해서 똑바로 하도록 국민 여론과 투표로서 정치인들에게 강요해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건전한 판단과 그를 통한 정치인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없으면 정치인들 국가안보를 도외시할 것이고 결국 우리 국민들은 적의 포탄, 적의 핵미사일에 의해서 희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